안녕하세요. 엔트미디에서 출간된 마스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사 필기 편저자 부모군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21년도 1회 기획 과목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전기사업 변경에 따른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가 전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의 연결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이 측정을 1년마다 하는데 3년간 보존을 해야 돼요. 측정 결과를. 자, 그래서 그 해설에 보게 되면 발전 사업자 및 송전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및 주파수죠. 자, 그러니까 요 내용 맞습니다. 두 번째로 배전 사업자 및 전기 판매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이 전압만 해당되는데 주파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린 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전력거래소 경우에는 주파수를 측정해서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자, 문제 2번 전기공사업 법령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서 사용 전압이 22.9kV인 전기공사의 시공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자의 최소 등급은, 자, 우리가 이제 이 전압을 가지고 기준하게 되는데 이 22,900에 해당되는 게 중급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중급 기술자가 답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특급 기술자 또는 고급 전기 기술자는, 전기공사 기술자는 모든 공사, 전기공사를 할 수가 있고, 자, 중급 전기 기술자는 10만 볼트 이하의 전기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조건에서 독립형 태양광 발전용 축전지 용량은 약 몇 AH인가? 자, 우리 이제 이 축전지 용량에 관련해서는 계산하는 공식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축전지 공식 용량 계산식 C는 L 보수율 곱하기, 자, VB라는 게 뭐냐면 이 VB는 표준 전압이죠. 배터리의 표준 전압, 그 다음에 축전지 개수 N, 자, 그 다음에 방전 심도 DOD 분의, 자, 일일 적산 부하 전력량, 우리가 보통 LD라고 표현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킬로와트-아워로, 이게 킬로와트-아워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의 3승.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일조가 없는 일수. 자,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DR이라고 표현하죠. DR. 자, 여기다 입력을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2.4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1간이라고 그랬죠. 여기 11. 에다가 보수율은 어떻게 되냐면 보수율 자체는 0.8 여기 주어졌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축전지의 공칭 전압, 자, 2V, 그 다음에 곱하기 개수가 48개 48, 자, 곱하기 방전 심도, 이거 %로 되어 있으면 여기 입력할 때, 계산할 때는 0.65 100으로 나눈 값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481AH가 나옵니다. AH.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자, 태양광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태양 복사량의 평균값을 태양 상수라고 하며 약 1367W/제곱미터이다. 맞죠? 자, 그다음에 매우 흐린 날, 특히 겨울에는 태양 복사가 거의 모두 산란 복사가 된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란 복사는 태양의 복사가 구름이나 대기 중에 먼지에 의해 반사되지 않고 확산되는 성분이다. 자, 반사도 이루어지죠. 자, 반사도 되고, 자, 그런데 이게 반사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답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가겠습니다. 개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방식 중 중앙 집중형 인버터 분류가 방식이 아닌 것은, 자, 이 중앙 집중형이라는 것은 인버터 한 대 또는 여러 대를 집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를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전압 방식, 저전압 방식,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 요거는 우리가 중앙 집중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모듈 인버터 방식, 이게 이제 개별 분산이죠. 모듈 한 장에 인버터 한 대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모듈 인버터 방식. 또 이 분산형 인버터 방식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스트링 방식이 있겠죠. 자, 스트링 방식이나 모듈 인버터 방식은 중앙 집중형, 우리가 분산형 인버터 분리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동일 출력 전류를 가지는 N개의 태양 전지를 같은 일사 조건에서 병렬로 연결했다. 자, 전류를 병렬로 연결했다면 그 개수만큼 늘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전류가 I라고 그랬죠. I 곱하기 병렬수가 N개를 했으니까 N.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환경영향평가 법령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발전시설 용량은 몇 킬로와트인가? 자, 우리가 10만 킬로와트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8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 적합한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치 용량이 약 몇 킬로와트 피크인가? 단 STC, 즉 표준 시험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독립형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자, 설치 용량, 우리가 PAD라고 하는 것은 자, GS분의 HA. 자, 우리가 GS가 STC 조건에서 우리 1kW/제곱미터이고 HA라는 것은 문제 조건에 주어진 연일사량이 되겠습니다. 요거 곱하기 자, K라는 게 종합설계 개수 K. 자, 그 다음에 여기서 EL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연부하 소비 전력량이죠. 연부하 소비 전력량 요거죠. 자, 그래서 요게 보통 우리가 기호로 표시할 때 EL 곱하기 D는 우리가 부하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의존율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곱하기 R 설계 여유 개수. 자, 이 공식에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표준 시험 조건에서의 자, 일사량은 일조 강도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진 게 연일사량이 1356이 주어졌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K 종합설계 개수가 0.8로 주어졌죠. 80% 0.8 분의 자, 여기 연 부하소비 전력량이 3000이죠. 3000 곱하기 자, 주어진 것 중에서 D가 의존율인데 여기에서는 의존율이 0.5라고 50%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0.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설계 여유 개수가 20%라고 그랬으니까 20%인 경우는 여기서 추가해 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0.1을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1 플러스 0.1을 한 1.2를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1.659가 나오는데 이거를 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게 되면 1.6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결정계 태양광 발전 모듈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고 표면 온도가 65도씨, 변환 효율이 15%인 경우 일사 강도가 0.8kW/제곱미터일 때 출력은 약 몇 킬로와트가 되겠느냐. 자, 우리가 이제 출력을 따지는데 이 효율하고 이거에서 즉 표준 시험 조건에서의 출력을 먼저 구해야 되죠. 그래서 모듈의 최대 출력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그 Pmax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곱하기 일사 강도죠. 곱하기 면적 곱하기 효율이에요. 자, 그래서 25도씨일 때니까 여기서 주어진 게 면적이 지금 일사 강도가 얼마로 주어졌냐면 0.8이죠. 0.8. 자, 곱하기 자, 면적이 1제곱미터니까 1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자, 효율이 15%니까 0.25.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0.12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 태양전지에 대한 온도 보존계수가 이게 주어져 있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한 온도 보존계수죠. 자, 이렇게 해서 65도실 때에 자, 출력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Pmax에 보통 65도씨 일 때는 자, 표준 시험 조건 요 계산한 값, 요 값에 즉 Pmax의 1 플러스 온도계수 알파, 보통 그래서 65도에서 빼기 표준 시험 조건 온도 25도씨. 자, 여기다 대입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0.12 여기 구한 거 0.12에다가 자, 1 플러스인데 이 주어진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가로를 치겠습니다.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100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0.0045.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65 마이너스 25.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뚫겨 보게 되면 0.100이 나오니까 0.10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 전기공사업 법령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는 자는 누구냐 그랬는데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토속 채취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도시지역인 경우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채취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인 그랬는데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부피 53제곱미터 이하의 토속 채취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미한 행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25, 50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2번. 전기사업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무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중요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변경허가 사항 등이 있는데 거기서 대상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급 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사업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특정한 공급 구역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경제사회 분야의 세부 항목으로 옳은 것은 자, 기초조사 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포함돼서 옳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자, 발전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요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외에 발전 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 및 고용 유발 효과에 관한 사항도 자, 경제 사회 분야의 세부 항목이 됩니다. 자, 문제 14번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 법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의 2022년도 의무 공급량은 교재 내용에서는 지금 여기 4번이 10.0%로 1이 되어 있는데 이 교재가 출간된 이후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자, 정오표는 엔트미디어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고요. 자, 2022년도에 자, 공급 의무 비율은 12.5%입니다. 이거 수정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 법령에 따른 신에너지의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대상 먼저 보죠.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 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원에서 하죠. 정책심의원에서.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속 가능 발전 기본계획상, 요건 아니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 16번. 태양광 발전 어뢰위에 뇌서지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있는 장소의 대지와 해로간에 설치하는 것은 뭐냐? 이 대지와 해로라는 것은 우리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요걸 해로간이 나왔죠. 이거를 대지 사이에 설치하는 것은, 자, 우리가 뇌서지 보호 장치이기 때문에 SPD가 되면 서지 보호 장치. 자, 그 다음에 문제 17번. 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 법령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제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공급인증서 거래 방법에 관한 사항 맞죠? 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 맞고요. 자, 공급인증서 가격의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신재생인데 저탄소 녹색 성장과 관련된 법 제도에 관한 사항, 이거 법이 틀리죠. 이거가 완전히 틀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치 장소 선정 시 고려사항과 관계없는 것은, 자, 도로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 차량 진입이 가능해야 모듈이 싣고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설치 장소에 고도 및 기압을 고려한다. 이 태양광 발전소 부지 선정을 하거나 할 때에 요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사량 및 일조 시간을 고려해야 된다. 당연히 고려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전력 개통의 연계 조건이 어떠한지 살펴야 된다. 즉, 개통 연계가 불가능한 장소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 용어 정의 중 정부와 에너지 공급사 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을 말하는 용어약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RPA라고 그러죠. 그래서 RPA는, 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협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부하고 공급사 간에 하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REC라든가 REP는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여러분 읽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20번. 경제성 분석 기법에 적용하는 할인율이란 무엇이냐? 이 할인율은, 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와 같게 하는 비율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R로 표현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